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노동과 세계는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면 생명도 하나의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 권력이 생명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국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학생의 외침을 외면하고 모두 죽음으로 내몬 정권에게 진실을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투쟁의 현장인 세월호 학살 현장에서 이 국제행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는 지금 한 달이 넘게 해고는 학살이다,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저 광동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CMM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 바로 또 앞에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기본권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소라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범죄시하면서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적인 국가폭력,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강하게 단결하고 더 강하게 싸울 때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국가폭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취지를 모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종주의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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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군사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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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이 시위를 이 시위가 촉발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에릭 가너를 생각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에릭 가너, 그리고 모든 경찰 폭력 피해자에게 정의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종주의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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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한국에서 인종주의에 맞서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조합 그리고 이주공동행동의 제안으로 많은 단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마문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오신 기사분들, 미국의 그런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주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주방시키고, 그러면서 선진국의 어떤 분들 편의점에서 도둑질하고 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근데 우리 농지들이, 주방되는 농지들이 한국에서 비자 발급 받아도 못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있는 시위처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그러자마자 힘이 아직 많이 없지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기사님들도 알고 싶지만 34명 중에 1명이 지금 이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한테 하는 그런 차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감당을 할 거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도 앞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차별이나 인종 때문에 같이 도전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언하신 분은 마문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다 같이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폭력경찰에게 응군의 책임을 오늘 준비한 구호가 미국에서 이 행동을 제안한 단체들이 주로 만든 구호라서 한국어로는 약간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연대의 의미에서 이 어색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에릭 카너, 그리고 모든 경찰 폭력 피해자에게 정의를. 미국과 한국의 인종주의 철폐하라. 미국의 군사주의 중단하라. 네. 그러면 준비된 발언은 다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 오늘 참가하신 단체들 중에서 아니면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이주노동조합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원래 오늘 발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했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공권력의 폭력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아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평택노동부 고용지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진정인이 출석하는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주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출입국에 신고를 하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I can't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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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세계 37회 2부 순서는 세계화 노동입니다. 7번째 순서예요. 늘 나오시는 우리 유미경 국제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자임을 한사코 거부하시다가 드디어 마음을 굳히신 걸로 새해에도 네,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7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인 액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벌어진 퍼거슨 사태라고 통칭하잖아요. 이것에 항의하는 전 세계적인 액션이었었죠. 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이인은 아마 반전 시위,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연대하는 시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바닥에. 저는 못 봤어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 시위 나오셨으면 아마 네, 보셨을 제가 텐데. 못 가가지고. 네. 예, 바닥에 이제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침묵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이제 그 에릭 가너, 그리고 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경찰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 그리고 그 경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그런 진압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대배심에서 그 해당 경찰들이 불기소 처분을 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항의가 아주 대중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미국 민중들의 시위에 연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12월 17일이 그 에릭 가너가 사망한 지 5개월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날에 맞춰서 국제적인 이제 항의 행동들을 그 이제 미국이 아닌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그 제안이 있었고요. 네. 예, 그 제안을 한국에서는 2주 공동행동에서 받아서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노동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의 제안을 해서 이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17일 퍼포먼스 조금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배경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미국 그 민중들의 시위에 연대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인종주의적인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제 인종주의, 제도적인 인종주의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에게,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에게 이제 집중되는 표적 단속이라거나, 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을 당할 때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행한 이런 이제 폭력, 무차별적인 폭력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들, 뭐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이런 이제 모든 제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인종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국제 공동 행동을 이제 미국의 저스티스 커미티라는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저스티스 커미티에서 활동하고 계신 뉴욕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 활동가를 지금 스카이프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 주연 활동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뉴욕이시잖아요 지금. 네. 네, 시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기는 몇 시죠? 지금 밤 9시. 아이고, 이 늦은 14시간 차이가 나죠. 네, 14시간 차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스티스 커뮤니티에서 주도한 This Stops Today 액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 노두돌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주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스티스 코미티하고 노두돌도 소개 부탁드려요. 노두돌은 1999년에 설립돼서 미주 한인 청년 단체로요. 미국의 전쟁주의,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평화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주에 살다 보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풀뿌리 청년 단체이고 저스티스 커뮤니티는 경찰 폭력 희생자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라틴계 미국인
경찰들이 모여서 경찰 폭력 또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저스티스 커뮤니티는 이번 액션을 주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플스 저스티스라는 코올리션도 만들고, 그러니까 민중의 정의 연합 정도 되겠죠,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Communities United for Police Reform, 그 경찰 개혁을 위한 공동체 연합, 이런 그 전략적으로 여러 지역사회 공동체들을 묶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경찰 감시단, 여기서는 캅와치라고 하는데, 경찰 감시단을 조직해서 저소득층이 주로 주거하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들에서 적극적인 활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17일 날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소식 들으셨나요? 예, 들었어요. 네, 많지는 않죠.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다이인 액션에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하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국내에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말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이번에 에릭 가너 사건은 7분이 중요하고 11번, 11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11번이나 숨을 쉴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목조르기를 풀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키게끔 만들었던 그런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거의 다 7분 동안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11번 구호를 제창한다든가, 아니면 11번 숨을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했던. 네. 그 노래를 11번 계속해서 부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큰 쇼핑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중부 지역에서도 많이 연락이 돼서, 특히 펄거슨 같은 도시에서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게 교통 혼잡이나 교통 마비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거고, 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 나중에는 70, 8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영감을 받고 있기도 해요. 지난 금융위기 사태,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운동, 이런 이후에 아마 최대 규모의 저항, 연대 운동이 아닌가 싶긴 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미국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야기를 하기가 약간 곤란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경찰 폭력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일단 강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에도 LA에서 한국에서는 아마 폭동이라고, 한인타운을 목표로 하는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아실 텐데, 라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경찰한테 곤봉으로 두드려 맞는 게 영상으로 잡혀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민중 봉기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들이 한인타운이 불타고 있고 이럴 때 오지 않았죠. 왜 안 왔냐면 다 비버리 힐스 같은 백인들이 사는 부여촌만 집중 보호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유동네, 부자 동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 이런 데서는 아마 경찰 폭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저희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폭도들인 양 보도를 하는 데도 많고요. 중산층 미국인들은 자기 동네 경찰들이 아주 친절하니까
오늘 12월 17일 오늘 저녁 5시에 사실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 경찰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이런 행사들이 또 있었어요. 반동적으로. 뭐래 그거.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기가 막혀서 비슷한 성명서도 내보내고 뭐 반대 시위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인종차별과 또 이 경찰폭력과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찰폭력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어린 아기까지도 경찰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경찰 감시단들 활동들을 할 때에 저스티스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경찰은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잘 감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선량한 주민들을 공격할 수 있고 자기들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존재가 되고 있고 중산층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경찰들은 뭐 민중의 지팡이 한국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의 경찰이군요. 네. 네. 이 소식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여기도. 그렇죠. 네. 예. 아니, 여기가 자본주의의 시발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어떻게 그렇게 경찰들이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데도 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그러니까.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던 예. 것 같은데 예.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도 잠깐 있었지만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이제 경찰 폭력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항상 타겟이 유색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 폭력이 인종주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종차별 부분은 좀 복잡하죠. 사실상 저는 한인이라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을 굉장히 덜 받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이 질문은 사실 흑인 동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몇 날 며칠을 두고 얘기해도 아마 모자라다고 할 텐데 제가 감히 이제 저스티스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연대 단체들의 입장을 얘기해 보자면 저희는 경찰 폭력이 일단 제도적인 인종차별의 발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이 다른 인종들의 국가와 물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군수산업을 부흥시켜두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로계급이 보통 이제 뉴욕에서는 유색인종들이 많고 유색인 이민자들이 많죠. 네. 그런 근로계급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지역. 그런 데에서 지금 잠정적인 범죄화화. 그게 이제 저희는 크리미널리제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범죄인화, 범죄자화, 네. 잠정적 범죄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로큰 윈도우 폴리싱이라는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예, 나중에 좀 설명 듣기로 하고, 예, 말씀.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러니까, 모든 데가 범죄 우발 지역이다. 이런 동네들은 다, 라고 생각해서, 과격한 탄압을 하는 거죠.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릭 가너 같은 케이스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또, 계피 담배를 판다거나, 한 갑, 두 갑씩 파는 사람이지, 이렇게 담배를 트럭으로 쌓아놓고 파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근데 그런데, 목조르기로 경찰이 폭력할 때는, 체포를 할 때는 보통, 이 사람이 도주의 위험이 있다든가, 위험한 인물일 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과하게. 그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20몇 년 전에도 중국 타운에서 경찰이 베트남계 미국인을 뒤 목을 명중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인 소년이 16살이었고, 그냥 왠지 모르지만 경찰 증언으로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근데 그게 도망갔다고 해서 모두가, 아니, 경찰을 보고 도망을 갔는지, 그냥 자기가 뭐가 잊어먹은 거 생각이 나서 뛰어갔는지, 정황을 아무렇게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을 꺼내서 목을 쐈다는 거죠. 다리를 쏜 게 아니라.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 다리를 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국도 사실상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들이, 규칙, 규율들이 있겠죠, 경찰들의. 그게 통하지가 않는, 안 써도 괜찮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에 과하게 쓰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중산층 백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어디서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심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태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은, 그리고 만약에 유색인종이 거기서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 중에, 그분들이 만약에 중산층 분들이라면, 저소득층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려 경찰을 더 두둔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뉴욕 경찰이 내놓은 그게 바디 카메라잖아요. 경찰 몸에다가 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경찰한테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경찰들이 좀 더 잘 신중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저에서 카메라를 부착하자 이런 거를 지금 방침으로 내놓고 있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나.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우리도 담배값이 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튀니지 사태 생각이 나요. 그 튀니지 이른바 이제 아랍의 봄이라는 것도 노점상을 경찰이 단속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아랍의 혁명이까지 번진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노점상 단속도 이런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투쟁 격렬하긴 한데 이게 미국 퍼거슨 보니까 비상사태 선포하고 적어도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이게 미국이 아니고 이라크나 가자 지구의 양상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어때요? 거기 한국도 전투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하죠. 그렇죠. 네, 지금 의견이 있는데, 네, 어쨌든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옛날에 영상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바디 아머, 이렇게 딱 중무장한 사람들이. 네, 영화에 나오는 로보캅처럼 이렇게 무장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비주얼은 한국 경찰도 만만찮아요. 네. 비주얼은 겉보기에는 한국 경찰들의 이 살벌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건 사실상 한국도 경찰들이 참 살벌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경찰들도 살벌합니다. 미국 경찰 중에서도 LAPD하고 NYPD는, 가장 살벌한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뉴욕 경찰들은 지금 필리핀하고 이스라엘에 미국 군대와 함께 나가서 테러와의 전쟁 작전 훈련을 함께 한다고 뉴스를 제가 봤어요. 경찰이요? 한 2년 경찰병. 예, 경찰들이. 왜냐하면 우리 커미셔너 경찰청장이라고 그러나요? 경찰총장이 뉴욕시 경찰총장이 자랑했는데 테러와의 전쟁은 뉴욕 경찰보다 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자랑도 되겠다.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시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훈련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사실상 시민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찰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시민들을 보호하겠지만 그 시민들을 위협하는 적, 그러니까 범죄자들 아니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치안 유지라는 이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훈련받고 있는 거죠. 참 깝깝합니다. 네. 예, 경찰은 정말 무섭습니다. 경찰들이 제가 출근할 때 그 포트 오소리티 그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에 지나가는데 네. 거기 안에 이렇게 기관단 총을 든 경찰들이 서 있어요. 언제든지 발포.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는데, 네. 예, 2명이 딱 서가지고 시위하는 거죠. 잘못하면 기관단 총을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무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경찰 폭력과 연계되어 있는 인종주의 문제,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저항해서 시위하는 시위대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대응을 했던 이런 이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뉴욕 시간으로 5시에도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한국의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서도 이제 사진이랑 영상이랑 함께 이제 나왔던 게 뉴욕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시위가 어떻게 좀 진행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저스티스 커뮤니티 정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11가지 굉장히 자세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날은 저도 태어나서는 아니지. 뉴욕에 살고 있던 처음으로 걸어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서 걸어가지고 가서, 브루클린에서 시위를 하고 다시 맨하탄 브릿지로 다른 다리를 또 걸어서 건너와가지고 오후 4시부터 모여서 새벽 1시에 끝났으니까. 아이고야, 야, 예. 그날은 정말 죽을 것처럼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스티스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This Stops Today라는 액션이 사실상 지금 커뮤니티 형식으로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참여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여단체의 수가 굉장히 크고요.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 운동단체이다라고 하는 모든 단체들과 대학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단체들, 그 다음에 저희 미국에서 또 하나 커다란 운동이, 프리즌 리폼, 교도소라고 그러나요? 수감소? 교도소 개혁 운동도 있거든요. 감옥 개혁 운동. 거기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규합해서, 그다음에 평화운동 단체들, 반전 단체들, 정말 인권 단체들까지 모든 단체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되게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위험해서 가족들은 시위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빠지시기는 했는데, 피해 가족들,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저희들은 이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그때는 저희는 이제 다리를 막았지만, 다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브루클린에서 뉴욕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다리들을 막았지만,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서쪽 강변도로라든가, 모든 큰 다리들을 다 막고,
교통마비를 일으켰죠, 저희가. 그것이 아마 저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장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블리지오 우리 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만약에 체포를 하거나 진압을 과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걸 못 막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미리 정해서 그 앞에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정해서 했었어요. 그 행사는 한 석 달 정도 준비를 했죠, 저희가. 그 저스티스 커뮤니티가 미리 준비를 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었으니까 크게 했죠. 그렇군요. 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또 정의로운 행동에 함께 하시는 것, 상당히 또 목소리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져요. 요구사항이 11가지라고 하시던데, 이거, 일단 좀 소개해 주시죠. 좀 요약해서. 예, 요약을 하자면, 한 3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경찰 폭력들을 없애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 5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의 그 인종차별적인, 여러 제도들을 없애자 하는 부분들이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고, 경찰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부분들을 교정하라라는 부분들이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도 한국에서도 특별법 만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특별법을 요구하는 거죠. 특별법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배심원이니 뭐니 하는 그 제출되는 증거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조사법을 만들고, 그것을 경찰 내에 지금 현재는 경찰 노조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만들기로 돼 있는데, 그 사찰을, 경찰 노조에서 경찰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떼내달라라는 요구. 그 다음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도 만들어달라.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 절차적으로 법을 이제 진행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케이스랑 같이 취급하지 말고, 다른 건들이랑 같이 취급하지 말고 따로 만들어달라. 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영영 정의가 실현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달라. 이런 종류의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경찰 노조가 있나 봐요, 미국에는. 예, 경찰 노조 있습니다. 우린 노조는 다 있어요. 어영 노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 경찰 노조가 이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네, 이게 연결 상태가 살짝 고르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이러면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긴 한데, 노조의 역할이 사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그런 이런 어영 노조들도 많이 있다는 것, 또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지만 아마 한국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노조 부분은 제가 사실 노조원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좀 약하네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가 이제 실현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실현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냈으니까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저스티스 커뮤니티랑 일을 하고 저스티스 커뮤니티만 너무 띄우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찰 개혁을 위한 공동체 연합?
Communities United for Police Reform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꽤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우리 이 뉴욕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경찰들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진척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요구들이에요. 이게 그냥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된다. 경찰 폭력을 근절하라. 이런 식으로 커다란 명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만들어 달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명이 사찰단이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는 시민들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 비영리 단체들도 참석하게 해달라.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관계자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원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유. 힘들어요. 네, 아유, 너무. 비도 오고 자꾸 지금. 그러게요. 춥고. 네. 뉴욕이 날씨가 안 좋아서. 네. 어렵겠지만 계속 해야죠. 네. 아니, 뭐, 양상이 우리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뭐 네, 살짝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민주노총도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던 얘기뿐만 아니라 좀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런 이제 여러 운동단체들이 어떻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해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 인종차별하고 경찰 폭력은 사실상 미국 전체 시민들이 일어나서 바꿔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연대적인 차원에서 함께 행동해 주신 민주노총 노조 여러분, 이주행동, 이주연대 행동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국제연대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하고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들에서 지금 현재 정당한 시민들의 행동 및 집회들을 폭동이니 이런 것으로 매도하거나 특정 소수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이라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민들로서 저희 사회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아마 아까 미경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종차별 이야기는 그렇지만 차별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무엇에 대한 차이인가 차별인가 정말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설마 저희가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아니면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타인이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많은 소수의 투쟁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 철거민들의 투쟁, 성소수자들의 투쟁, FDA 반대 투쟁, 이런 모든 투쟁들이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쟁이다라는 것, 우리 민중의 투쟁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소리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깊은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현지에서 이주연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아유, 여러 가지 늦은 하시는 시간까지. 일도 많으실 텐데, 이런 네. 또 방송까지 하시는. 네, 정말 멋있어요.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스카이프 연결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살짝 좀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열정적인 말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보고요. 세계화 노동 7번째 류명욱 국장님, 그 다음에 뉴욕 현지에서 이주연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류명욱 국장님은 2015년에도 출연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 소식들을 네. 이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그다음에 노동운동 그리고 뭐 여러 사회운동들의 쟁점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직접 현지랑 연결을 해서 괜찮았죠, 하면은 그죠? 네, 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소리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뭐 자막을 입힐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통역을 이제 더빙을 하면 이렇게 비디오 방송합시다.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면 네, 열심히 기술적인 문제 해보도록 해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 still hear my brother crying, I can't breathe. So now I'm in this struggle singing, I can't leave. We're calling out the violence of these racist police. And we ain't gonna stop until our people are free. We won't stay silent, we can't wait, let me hear y'all say This stops today. When genocide is on display, let me hear y'all say This stops today. It ain't enough to wait, it ain't enough to pray, let me hear y'all say This stops today. Kill the cops, be getting away, Let me hear y'all say this stop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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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we fight for, we fight for. That's justice. That's what we fight for, we fight for. That's justice. Investigate them. Justice. Expose them all. That's justice. No broken windows. That's justice. That's justice. That's justice. That's what we fight for, we fight for. That's justice. That's what we fight for, we fight for. That's justice. Investigate them. That's justice. Expose them all. That's justice. No broken windows. That's justice. That's justice. That's justic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